머니업 코리아 7. 지하 현금을 끌어올려서 내는 통화량은 과연 물가를 올릴까? 안녕하세요. 머니업 코리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편에서 드린 말씀대로 지하 현금 140조를 끌어올려서 돌리면 통화량이 늘어나 국민소득과 세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하 현금을 끌어올려서 내는 통화량은 과연 물가를 올릴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는 100m 달리기보다는 400m 이어 달리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멘트가 아파트가 되기까지에 어떻게 이어 달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신일본 제철 오이타 제철소는 석회석과 호주에서 온 철광석과 유연탄을 섞어 고로에서 태웁니다. 이렇게 하여 녹아 나오는 샘물을 거르고 남은 부분에 찬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모래처럼 생긴 슬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주자인 대한기초소재에서는 이를 벌크선으로 받아서 갈고 중국 장자강에서 가져온 포틀랜드 시멘트와 섞습니다. 세 번째 주자인 성진 레미코는 이를 시멘트 수송차로 받아서 물과 모래와 자갈을 섞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포스코 더 샵 아파트 건축 현장은 이를 레밍콘 차로 받아 펌프카를 통해 철근으로 묶은 거푸집에 쏟아부어 양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골조에 배관 배선 창호 도배를 합니다. 오이타와 장자강에서 송도까지 이어 달려온 슬래그와 시멘트가 마침내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2번 주자에서 가장 빠른 1번 주자에게 바통을 받아서 가장 빠른 3번 주자에게 넘겨주려고 뛰었습니다. 물론 임직원들과 함께요. 그렇게 하여 매출이 늘고 회사가 적자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이어 달리기가 바로 생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달리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힘든 짓을 하겠습니까? 돈은 정확하게 생산의 반대 방향으로 이어 달립니다. 통화가 생산을 질주하게 만드는 사령탑입니다. 돈은 결국 가장 질이 좋고 가장 싸고 단순 편리하고 특색이 있고 안전 깨끗하게 달린 생산자품에 안깁니다. 모든 생산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요물이 바로 돈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경영이고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합니다. 뉴턴의 제3 운동 법칙입니다. 경제는 돈이 생산에 작용을 하여 생산이 반작용을 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생산과 통화의 경제 활동에도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처음에는 분업으로 생산된 물건을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돈의 본질을 생산 촉진제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생산에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유전 문제 탈자 매표에도 쓰입니다. 아주 단걸로요. 닥치고 찍어내는 돈이 자동적으로 생산에 작용한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100% 뻥이고 10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몇십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것은 모든 선수에게 안기는 셈입니다. 어느 누가 숨차게 뛰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시합 자체가 되지 않겠죠. 선수들은 힘들게 뛰지 않고도 받은 돈으로 과일을 사 먹든지 아니면 무릎 썩는 줄 모르는 도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자를 거의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생산에 작용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돈은 속된 말로 헛발질입니다. 필시 비틀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죠. 희대의 미치광이 사기꾼 히틀러나 차베스 치하에서처럼 돈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화폐는 좋다고 하여 남용해서도 안 되고 모르고 오용해서도 안 되지요. 국가와 국민에게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오남용을 막아 생산적으로 쓰여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화가치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로 이자율인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기준금리는 높아도 현재의 3.5%의 반인 1.75%였습니다. 심지어는 0.5%까지 내렸습니다. 제로금리라고 부릅니다. 전 정권은 이자가 제로이니 국민들에게 금방 극락 세상이라도 열릴 것처럼 거품을 물었죠. 그러나 제로금리에 따라 화폐 발행액이 101조에서 73조나 더 늘어났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증입니다. 그 73조 중에서 71조가 5만원권이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지하에 숨어 도박, 마약, 탈세, 돈봉투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비생산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은 참혹한 반사회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 아파트를 사 제꼈습니다. 아파트값, 전세값이 2배, 3배씩이나 올랐죠. 심지어는 한 채에 50억, 100억씩 가기도 합니다. 그냥 잠만 자는 동굴이 말입니다. 도박시장은 무려 2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또 마약은 한 해 2만 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이죠. 통화량이 는다고 하여 물가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하 현금이 다시 생산을 이어달리게 복귀하면 생산량이 늡니다. 통화량이 늘더라도 생산량이 한껏 늘면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생산과 무관하게 오로지 매표를 위하여 세금을 걷고 빚을 내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돈과 포퓰리즘으로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이 물가를 올립니다. 가속적으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야 할 돈의 4분의 3이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도박과 마약과 탈세와 매표 도구로 전락한 지하 현금을 못 본 채 하여야 합니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지하 현금을 끌어올려서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표를 위하여 돈을 그저 나눠주고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먼 옆 코리아가 장담합니다. 생산과 함께 이어달리는 돈은 유익합니다. 영끌, 탈세, 도박, 마약, 돈봉투로 비생산적으로 작용하는 돈이 반사회적인 반작용을 할 뿐입니다. 지하 현금을 끌어올려서 돌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기우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